야, 너 법이 뭔지는 알아? 우리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거든. 혹시 법적인 일 있으면 연락해? 넌 돈 없을 테니 싸게 해줄게. 미라가 명함을 윤정 씨 앞에 던지며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도 깔깔대며 같이 웃었죠.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여전히 무시를 당하는 윤정 씨였습니다. 그들은 윤정 씨를 그저 평범한 일 하며 예순이 넘어서까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사는 여자로만 생각했었죠. 그들은 소탈하게 사는 윤정 씨를 여전히 깔보고 자신들의 재력 그리고 자식 자랑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행동으로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할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윤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원활동가 배지를 목에 걸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이곳에서 독서 상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어떤 책 읽으셨어요? 아, 윤정 씨. 저번에 추천해주신 그 수필집 너무 좋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음 책을 권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겐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 옆 작은 카페에서 김밥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정숙희였습니다. 윤정아 나야. 있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한대. 올 수 있어? 윤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그녀는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나 동창회는 별로인데. 야, 30년 만이야, 30년. 한 번만 나와봐. 나도 있고 옛날 친했던 애들도 다 온대. 정숙희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사실 숙희는 학창시절부터 윤정 씨와 가까웠던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진짜? 야, 고마워.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보자. 전화를 끊은 뒤 윤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을에 만나면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죠. 남편이 뭐 하는지, 자식은 어디 다니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윤정 씨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간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류도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던 그는 안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좋겠네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응,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아내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존중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옷장 앞에서 고민하다가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하면 됐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윤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 깔끔한 조경, 발레 파킹 서비스까지.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는 순간 윤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세련된 헤어스타일. 윤정 씨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아. 정숙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숙희야. 그러게. 30년 만이잖아. 앉아.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트위드 재킷, 금색 팔찌,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등장과 함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미라. 학창시절 윤정 씨를 미묘하게 따돌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미라가 자리에 앉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당당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다들 오랜만이네. 나 진짜 바빠 죽는 줄 알았어. 미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에도 이랬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수키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손목의 금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살지. 요새 우리 아들 때문에 정신없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들, 지금 뭐해? 미라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야. 요즘 정말 바쁘대. 큰 사건들만 맡으니까. 테이블 위로 명함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핸드백에서 꺼낸 아들의 명함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로펌 이름. 그 명함은 마치 그녀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법적인 일 있으면 연락해. 우리 준호가 잘 봐줄 거야. 친구들이 명함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윤정아, 넌 요즘 뭐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윤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도서관? 아, 자원봉사? 미라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마치 그것밖에 안 하느냐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응, 독서 상담 같은 거. 아, 그래.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의미 있다는 말 뒤에는 하지만 별것 아니다라는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새로 산 명품 가방, 아들의 성공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자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요즘은 평범하게 살면 손해야. 윤정아, 남편은 뭐 하는데? 아직도 공무원이야?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무원이야. 아, 그래. 안정적이긴 하지. 안정적이라는 말 뒤에도 하지만 평범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라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레스토랑 좋지? 내가 예약하느라 고생했어. 수키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네. 우리 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 많이 데려가 주긴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 씨도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들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차에 올라타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류도현, 윤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도현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맛있었어요? 응, 좋았어. 윤정 씨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로비 유리창 너머로 미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는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봤더니 좋더라. 윤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장미라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야, 윤정이 남편 검사장이래. 진짜? 어디서 봤어? 내가 직접 검색해봤어. 뉴스에도 나오던데. 헐, 대박. 윤정이가 그런 줄 몰랐네. 미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제 저녁 레스토랑 앞에서 본 그 남자.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 차에서 내릴 때의 품격, 운전기사까지. 미라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류도현 검사장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존경받는 인물, 공정한 수사로 유명한 검사장. 사진 속 그는 어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검사장이면 뭐 대단해. 남편 덕 보며 사는 거겠지.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했던가.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명함까지 돌리며 뽐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윤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검사장인데도 그저 공무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랑할 만한 일인데. 아니면 일부러 숨긴 걸까?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동창회 어땠어? 응.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 남편이 검사장인 애가 있더라. 검사장? 친구가 누군데? 한윤정이라고. 학교 다닐 때 되게 조용했던 애야.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단하네. 대단하긴. 남편 덕에 사는 거지 뭐. 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 신경 써? 우리 준호도 잘하고 있잖아. 준호는 요즘 로펌에서 중요한 사건도 못 맡고 있다잖아. 승진도 자꾸 밀린다고 하고.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의 커리어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이긴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중간급 변호사였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고급 과일 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배송 메모에는 한윤정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소는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 씨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장미라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수입 과일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 윤정아, 어제 즐거웠어. 고마워. 다시 미라. 윤정 씨는 카드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라고 쓰여 있지만 동창회는 이미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선물을 보낸 걸까? 고맙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윤정 씨는 과일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친구의 호의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 씨는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동창 친구한테 과일 선물 받았어. 그래요? 좋은 친구네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해. 왜 갑자기 보냈을까? 도연 씨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냥 동창회 다시 만나서 반가웠나 보죠. 별 의미 없을 거예요.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윤정의 연락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청탁의 서곡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 씨는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장미라였습니다. 미라야? 어떡해? 윤정아, 깜짝이지. 연락하려다가 그냥 왔어. 근처 지나가는 길이었거든. 미라의 손에는 또다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컸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 수입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들어와. 윤정 씨는 난처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를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거 너무 소박했잖아. 이번 건 좀 제대로 된 거야.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우리 친구인데. 윤정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라 미라 앞에 놓았습니다.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 아늑하다. 얼마나 살았어? 한 10년 됐어. 그래. 동네도 좋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아, 있잖아. 응? 저번에 동창회 때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남편분이 검사장이시더라. 결국 본론이 나왔습니다. 윤정 씨는 예상했던 대화였습니다. 미라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응,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공무원이긴 한데 검사장이시잖아. 왜 말 안 했어?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의 담담한 태도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윤정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윤정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우리 준호 있잖아. 요즘 로펌에서 좀 힘들어. 인사이동 대상이래. 혹시 검사장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 한마디? 응. 로펌이랑 검찰이 연결되어 있잖아. 검사장님 정도면 로펌에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냐. 그냥 우리 준호 좀 잘 봐달라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정 씨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야, 그건 우리 남편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야. 왜? 친구 부탁인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윤정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윤정이 너 믿고 온 거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윤정아,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준호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에 인사에서 밀리면 정말 큰일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우리 남편은 그런 부탁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부탁할 수 없어. 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 그게 안 돼. 우리 남편은 평생 공사를 구분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윤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윤정아, 친구끼리 그 정도도 안 돼? 그 정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친구도 아니야. 윤정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미라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안 돼. 미라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턱에서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윤정아, 너 너무한다.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미라야, 나중에 생각해보면 알 거야. 내가 왜 거절했는지.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정 씨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원칙을 자신이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윤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라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 씨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미라와의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검사장님 부인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 씨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저는 태평로펌에 근무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박준호 변호사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박준호. 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정 씨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 부인께서 저희 로펌에 준호 변호사 건으로 부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윤정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박준호 변호사 어머님께서 분명히. 윤정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가 뭔 짓을 한 걸까? 자기 이름을 팔아서 로펌에 연락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 씨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미라에게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미라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류도현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도현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청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이요? 제 부인이 누군가를 위해 청탁을 했다는. 윤정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벌써 검찰청까지 소문이 퍼진 걸까? 여보, 저는 아무것도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도연 씨는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윤정 씨는 미라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동창회 이후 보낸 과일 바구니, 집에 찾아온 일, 청탁을 부탁한 일, 그리고 오늘 받은 전화까지. 도연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잘 대처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괜찮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내부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비서실장을 불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청탁 루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검사장님. 그날 오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평로펌의 한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 올린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의 어머니가 검사장 부인과 친분이 있으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즉시 태평로펌에 공식 문의를 넣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펌 측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라는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나는 그냥 검사장 부인 이름을 팔아서 로펌에 연락했다며. 미쳤어?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지금 로펌에서 난리가 났어. 어머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나는 준호를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라 망친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언제 부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 때문에 저 지금 로펌에서 입지가 없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지금은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류도현 검사장은 직접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탁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윤정 씨가 단호히 거절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태평로펌 직원과의 통화 녹취, 장미라 씨의 일방적인 접촉 기록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 주세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검사장님. 그날 오후 검찰청 대변인실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청탁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피해자는 검사장 부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기사화했습니다. 윤정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검사장 부인 청탁 의혹,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기사 제목을 보며 윤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라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내를 보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답네요. 윤정 씨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원칙을 자신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 씨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라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갔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앉자. 두 사람은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준비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준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깊은 후회. 윤정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미라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나 용서받을 자격 없지? 윤정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자격은 누구나 있어. 다만 진심이 있으면 돼. 미라는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 준호가 쓴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로펌에서 입지가 없어진 준호가 책임을 지겠다며 쓴 것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봉투를 받았지만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돌려줬습니다. 미라야, 책임은 물을 때보다 바로잡을 때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뜻이야? 윤정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사직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과 같다는 것. 그리고 진짜 책임은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말. 미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줘. 엄마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라를 만났다는 것, 그녀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 용서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죠.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윤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직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미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도연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이란 걸 모두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윤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도서관 배지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정의.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윤정 씨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또 한대. 올 수 있어? 윤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동창회 이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응, 갈게. 진짜? 좋아. 같은 레스토랑이야. 7시에 보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윤정 씨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윤정 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서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희였습니다. 윤정아, 벌써 왔네. 응, 일찍 나왔어. 숙희는 윤정 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알지? 미라도 온대. 응, 알아. 괜찮아. 지난번 일도 있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윤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둘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미라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은 없었습니다. 담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수수한 가방. 화장도 옅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윤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윤정아,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앉아. 미라는 윤정 씨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윤정아, 남편분은 잘 지내시지? 신문에서 봤어. 여전히 검사장으로 존경받으신다더라. 윤정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남편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도서관 사람일 뿐이에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윤정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윤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하려 했고 친구를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윤정아. 모두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고맙고 미안해.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윤정 씨는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 그만하자. 그때 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으니까. 윤정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오해와 허영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배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렸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나오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정 씨와 미라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윤정아, 정말 고마워. 뭐가? 그때 내 부탁 거절해줘서. 만약 들어줬으면 나는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윤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거야. 나이 들수록. 응. 요즘 준호가 로펌에서 인정받고 있어. 실력으로. 잘 됐다. 그게 맞는 거야. 너 덕분이야.
아니야, 준호 덕분이지.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은 선선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택시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땐 몰랐어. 진짜 부자가 누군지. 부자? 응. 조용한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 마음이 부자. 윤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선택이 달랐을 뿐이지. 미라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 씨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남은 윤정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윤정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년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윤정 씨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오해를 받는 것, 친구를 잃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에요. 걷고 싶어요. 날씨도 좋고. 알겠어요.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차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 고요했습니다. 윤정 씨는 이런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를 보자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모두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윤정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미라도 많이 달라졌나 봐요? 응,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겸손해졌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같았어요.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윤정 씨는 남편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늘 제 옆에 있었잖아요. 제 직책을 자랑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믿어줬어요. 윤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증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검사장 부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도연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뭘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냥 한윤정으로요.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친구에게 진실했던 당신을 사랑한 한윤정으로요. 도연 씨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인생의 증거예요. 윤정 씨는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권력의 이름에 기대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제 인생의 증거예요. 그날 밤 윤정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동창회에 다녀왔다. 미라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나는 진심으로 용서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검사장의 아내이지만 그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다.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길이었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권력은 가진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다. 앞으로도 나는 조용히 살 것이다.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진실하게 지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기억되기보다 한윤정으로 기억되고 싶다.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사람으로, 품격을 지킨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윤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남편과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권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 사람을 이름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윤정 씨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소리 없이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